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도 대박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주중 경기도 있어서 빠르게 7라운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졸지에 1, 2팀 맞대결. 인천과 울산이 1대1로 비겼습니다. 네, 같은 승점 1점이었지만 양 팀이 느끼는 감정은 달랐습니다. 홍명범 감독은 좀 아쉽다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팀이 선제골 넣고 비겼는데 실점 장면을 특히 아쉬워했습니다. 예, 반면 인천은 울산의 연승을 끝내는 팀이 되었고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조성환 감독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했는데 현장 분위기 상으로는 절반보다는 좀 높아 보였다. 약간 울산이 인천이 이긴 경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네. 표정이 밝았습니다. 경기를 보면 인천은 최근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연속성을 살리고자 큰 변화 없이 나왔고 네. 울산은 코로나 집단 감염과 A매치 차출이라는 그런 변수를 극복하고자 변화를 줬습니다. 서령우를 3백에 두는 변칙 3백을 들고 나왔고요. 지난 경기에서 재미를 봤었죠. 네, 그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오인표 이명재가 국대 김영건, 김태환에 앞서서 출전을 했습니다. 울산은 경기 초반 인천이 강하게 누르자 특유의 패스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날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었고 무엇보다 인천 잔디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아서 울산 선수들이 좀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어떤 컨트롤도 안 되고 패스 플레이도 뚝뚝 끊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천 선수들은 이 잔디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조금 더 편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그래도 울산은 울산이었습니다. 올해 울산이 특히 좋은 게 홍명보 감독이 경기 중에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한다는 거잖아요. 전반 중반 아마노 투입하고 하면서 초반엔 불리했던 분위기를 바꿔놓았고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김영건 투입하면서 서령우를 원래 자리로 돌리고 포백으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패스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런 와중에 자연스럽게 선제골도 나왔습니다. 6분 만에 엄원상이 유니로 크로스를 엄원상이 헤더로 넣었는데요. 이날 조현우가 몸이 가볍기도 했고 여러모로 인천이 쉽지 않아 보였는데 인천은 아마도 딱 한 번의 기회였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근데 그걸 살렸습니다. 김동민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김동민이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무고사가 문전 앞에서 냅다 헤더로 내리꽂았습니다. 사실 무고사 이날 좀 부진했거든요. 네. 야, 그런데 역시 하나의 한 방.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발끈한 장면인데 일단 이명재 선수가 마크에 실패한 문제를 좀 지적을 했고요. 김동민은 자연스럽게 KOM으로 꼽고 싶은데 수비에서도 거의 병모드였습니다. 공격까지 지금 나가서 뭔가를 좀 하려는 걸 보면 축구에 눈을 뜬 느낌입니다. 조성환 감독도 따로 불러서 칭찬을 했다고 할 정도로 이 선수가 올 시즌에 활약이 굉장히 좋고 7라운드까지 기량 발전상 꼽으면 저는 김동민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요새 김동민 언급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투박한 게 아니고 깔끔하다는 인상도 주고 있는 그런 수비수고요. 울산은 리그 5연승이 5경기, 레오나르도의 연속 득점이 3경기에서 멈췄습니다. 그래도 조현우 말대로 승점을 땄기 때문에 흐름이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 제주와 대구전입니다. 0대0으로 끝났습니다. 0대0 무승부지만 가마 감독이 얘기한 대로 대구가 조금 더 아쉬울 법한 경기 결과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구는 이미 에드가가 팀을 떠났죠. 여기에 세징야까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팀의 총체인 세드가에 여기 또 홍철, 홍정훈, 고재현, 김우석까지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베스트 11의 무게가 확 떨어졌거든요. 물론 제주도 측면 핵심이죠. 정우재, 안현범이 빠지긴 했지만 주민규, 제루소, 이창민 등 핵심들이 건재하고 여기 홈 이점이 있었고 또 최근 흐름이 워낙 좋았잖아요. 근데 경기는 대구가 기대 이상으로 잘했습니다. 일단 허리에서 케이타, 김희승, 이진용, 황재원 라인이 제주의 중원을 잘 막아냈습니다. 이들 4명 기록 합치니까 인터셉트 8개, 차단 13개, 블락 18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수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주 중원 잘 막았고요. 공격 쪽에서는 라마스가 좋았습니다. 세징야 롤을 라마스가 직접 했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소화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공격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지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비록 전반 26분이었죠. 황재현에게 멋진 킬 패스를 넣어주며 얻어낸 페널티킥을 실축하긴 했거든요. 골대 맞았죠? 네. 전체적으로는 대구의 공격을 잘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대구의 KOM으로는 라마스 하고 싶고요. 제주는 김동준. 김동준 없었다면 홈에서 두 번째 패배를 맛봤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존재감이 돋보였습니다. 일단은 페널티킥을 포함해서 대표 5개의 선방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서 공세를 잘 막아냈기 때문에 제주의 KOM 김동준으로 했고요. 최근 제주 핵심 루트죠. 해리민규에서 측면으로 나가는 공격이
역시 이날은 조나탄 링이 좀 죽어버린 인상이 좀 있었고요. 제르소에 집중되면서 위력이 반감이 됐고 정우재 안현범 대신에 나온 안태현 김명순 라인이 측면 지원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주가 제대로 공격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경기 좀 지루했었는데 가장 눈에 띄던 순간은 후반 44분이었습니다. 구자철이 11년 만에 K리그 복귀전을 딱 치르는데 구자철 특유의 돌고 도는 팽이 드리블 있잖아요. 네. 여기에 터치도 좀 간결했고 클래스를 보여준 장면이 있었기에 100% 구자철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확실히 있었고요. 제주는 남길 감독이 현역 유일의 300경기 경기였거든요. 이날 경기에서 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간 것에 만족해야 했고 대구는 세드가 없이 사는 법을 배운 것에 만족한 경기였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경기 갑니다. 김천 수원전 역시 1대1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예상이 정말 기막히게 맞아떨어진 경기였는데요. 제가 프리뷰 때 수원의 선제 실점 습관을 말하면서 이날도 선제 실점 내주고 동점골을 넣어서 비길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대로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제골은 김천의 몫이었습니다. 전반 14분 만이었는데 조규성이 그림같이 낮게 깔아차는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저렇게 차이가 쉽지 않아요. 네. 아주 힘도 좋고 정확성도 아주 돋보이는 골이었고 시즌 5호 골입니다. 득점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조규성은 2020년 전북 소속으로 K리그 1에서 23경기 뛰면서 4골 넣었는데 올해는 7경기 만에 그 기록을 넘었고요. 130분당 1골. 정말 놀라운 행보입니다. 경기 직전까지 코로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 전날 자가격리 해제가 됐는데 김태환 감독도 정상 컨디션 아니고 이제 연계 플레이 정도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선발 출전했고 선제골까지 넣었습니다. 후반전에는 아무래도 훈련 부족 여파 때문인지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제골을 넣으면서 충분히 제 몫을 해줬다는 점에서 KOM으로 꼽기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김천은 조규성이 득점한 4경기에서 2승 2무 일단 무패, 기분 좋은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승리의 파랑새네요. 네. 그래도 아쉬운 건 지난 전북전에 이어서 조규성이 선제골을 넣고 팀이 후반에 실점하면서 비겼다는 겁니다. 3월 이후에 단 1승에 그쳤고요. 최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다소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규성이 있지만 김천은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필드골이 없습니다. 수비는 0점대 실점률 유지하지만 공격이 2% 부족한 모습이고요. 김태환 감독이 언급한 대로 공격진 숫자도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김지현이 터져야 돼. 네, 김지현 선수 이날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박스한 슈팅보다는 이영재로 대표되는 박스 밖 슈팅 비율이 높고 측면 크로스도 많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천의 약점 역시 측면 좌우 풀백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측면이 강한 팀들에게 약한 면모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경기로 돌아와서 선제 실점한 이후에 수원 타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수원은 올 시즌 전반 1골, 후반 6골 넣고요. 전반 슈팅이 20개, 후반 슈팅이 37개입니다. 평균 득점 시간대가 후반 19분, 철저히 후반에 힘을 쏟는 그런 타입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도 후반 17분 이기재의 크로스에 이은 사이리치의 헤더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수원은 놀랍게도 최근 4경기 연속 선제 실점 후 동점을 만들어서 4연무 중입니다. 따라잡는 힘은 놀랍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순위를 끌어올리긴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5경기 연속 무승하면서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고요. 한 가지 고무적인 건 이기재, 김태환 양 윙백이 살아나고 있고 사리치도 빠르게 녹아들고 있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강원 전북전. 전북이 2대1로 웃었습니다. 전북이 개막전 손FC전 이후로 6경기 만에 승리. 네. 승리의 원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전술 변화가 주요했습니다. 파격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영, 홍정호, 박진섭으로 이어지는 3백에 쿠니모토를 왼쪽 윙백에 넣었고요. 바로 오를 공격형 미드필더, 물론 경기 중에는 최전방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이렇게 선발 라인업에 기용을 했습니다. 김진규, 김문환을 더한 김성식 감독이 이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나머지 선수들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했고요. 그 결과가 이번 라인업이었습니다.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일단 전북이 시즌 내내 아쉬웠던 점이 부분 전술이었는데 이용, 김문환을 축으로 한 오른쪽 공격이 상당히 잘 됐거든요. 김문환의 가세로 올 시즌 전북이 거의 보여주지 않았던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성공하면서 위협적인 장면이 만들어졌고요. 패스미스가 많았던 쿠니모토를 중앙이 아닌 왼쪽에 한정시키면서 빠른 전환을 통해 왼쪽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낸 부분도 좋았습니다. 올 시즌 전북이 단 한 차례도 멀티골이 없었거든요. 전반에만 2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20분 박규민이 코너킥 상황에서 백승호의 헤더 패스를 받아서 선제골을 넣었고요. 전반 38분 교체에 투입된 김보경이 쿠니모토의 그림 같은 크로스를 받아서 헤더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김보경이 3자 뷰에나 세레머니로 30-30 클럽 가입을 자축했죠. 근데 후반 들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와, 윤스가 곧바로 대응에 나섰는데 황문기, 윤석영을 빼고 김대원, 임창호를 투입해서 3-4-3 전형으로 바꿉니다. 윤스가 확실히 승부사라는 게 같은 3-5-2로 될 때는 이제 개인기 향해서 밀리니까 전체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을 바꾼 후에 측면에서 수적 우세를 만들면서 전북의 오른쪽 측면 공격을 무력화시켰고요. 동시에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양현준 선수 뭐 제가 여러 차례 칭찬을 하지만 지금 굉장히 좋고요. 정승용, 강지훈이 살아나고 김대원까지 가세하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전북 승리의 두 번째 이유, 이날 히어로가 나섭니다. 전북의 두 번째 승리 원동력 송범근입니다. 네, 송범근 이날 후반 8분 양현준의 결정적인 헤더 막아냈고요. 후반 33분 이정엽의 헤더까지 결정적인 장면을 모조리 막아내면서 전북의 승리를 지킵니다. 송범근 이날 5개의 전방에 성공했거든요. 지난해 다소 불안했었어요. 송범근이 올 시즌 근데 하지만 초반 좋았던 폼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KOM으로 선정하고요. 전북 입장에서는 과감한 전술 변화가 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면서 모처럼 승리를 챙겼지만 후반 아쉬움을 보이면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강원은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긴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3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남이 4-3으로 수원FC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성남이 마침내 시즌 첫 승을 신고했고 이승은 시즌 두 번째 댄스 파티를 펼쳤습니다. 경기는 정말 그야말로 대난타전. 성남이 앞서면 수원FC가 쫓아가는 양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경기가 사실 보는 입장에서 재밌는 경기예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세이브라는 그 축구 게임에서 항상 나왔던 그런 양상입니다. 네. 전반 3분 수협 1 담당 일진이죠. 뮬리치가 선제골 넣습니다. 안진범, 이시영으로 이어지는 환상적인 전개에서 뮬리치의 침착한 마무리. 뮬리치는 이 골로 수원FC전 전경기 득점 4경기 5골을 기록 중입니다. 네. 밀리던 수원FC는 38분 김주엽의 크로스를 김현이 다소 행운 섞인 마무리로 노린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현라탄이랑 많은 게 질라탄 이런 골 잘 넣잖아요. 네. 그죠? 동점을 만듭니다. 전반 막판 추가 시간에는 신재원이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성남이 다시 앞서 나가죠. 후반 8분입니다. 수원FC가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네. 이승우가 아크 정면에서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성남 골망을 흔들죠. 이승우의 댄스 세레머니가 지난 대구전에 이어 또 한 번 장렬했습니다. 네. 박수일이 6분 뒤 응수하죠. 부글부글 끓고 있었나 봐. 네. 안진범이 오른쪽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하면서 사실 이범현 골키퍼의 그 대응이 좀 아쉬웠죠. 네. 예. 댄스 세레머니로 대갚아 주면서 이날 세 번째 리드를 잡습니다. 수원FC는 28분이죠. 교체 투입된 라스가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진짜 못 막아. 맞대슛. 네. 이날 세 번째 동점을 만듭니다. 라스의 시즌 첫 골이었고요. 네. 치열했던 승부는 후반 41분 김민혁의 초강력 중거리 슛 정말 발등에 제대로 얹힌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성남의 4-3 승리.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김남일 감독이 눈시울까지 붉어졌다고 하는데 이날 터진 성남의 4골은 김남일 감독 부임 후 최다골이라고 합니다. 이날 성남 공격의 중심이자 KUM 누구냐? 단연 안진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진범 선수 이날 1개의 도움을 비롯해서 2개의 키패스, 2개의 크로스 등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공격적인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안진범이 후반 22분 파라시오스와 교체가 된 후에 성남이 공격 전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보면 이날 안진범의 플레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고요. 또 안진범의 복귀로 성남은 공격에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FC는 이날 3골이나 만들어냈는데 수비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원래 수비가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날은 뭐 측면, 중앙 할 것 없이 뭐 조직 자체가 좋지가 않았어요. 물론 뭐 김건웅, 박주호 등 후방 자원들이 좀 빠지기도 했지만 반드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성남은 시즌 첫 승을 신고하면서 김남일 감독의 말대로 이제 시즌을 시작하고요. 수원FC는 이승우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우는 뭐 수비 쪽이나 아직 체력적으로는 좀 아쉽긴 하지만 확실히 공격 쪽에서는 잡을 때마다 계속 찬스가 만들어지거든요. 가진 게 있는 선수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항 서울전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유독 무승부가 많은 라운드였는데요. 뒤늦게 홈 개막전을 치른 포항은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고 싶었을 것 같고요. 3연패 그리고 이제 한 달 넘게 승리가 없는 서울은 스틸야드에서 반전의 시동을 걸길 바랐을 건데 승자는 없었습니다. 라인업은 뒤에 본 것과 같이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포항이 경고 누적으로 빠진 신진호 자리에 이수빈 정도를 넣은 것 정도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양상도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서울이 점유율을 가져갔다면 포항은 효율을 챙겼습니다. 서울의 경기력이 고구마에서 서서히 사이다로 넘어갔다면 포항은 시원한 사이다로 시작했다가 점점 고구마로 좀 변해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후반 막판 PK가 나오기 전까지 포항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치렀는데요. 김기동 감독은 익스볼 맞춤 전술을 빼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올 시즌 컨셉대로 라인을 전체적으로 내린 건 비슷했지만 신광훈을 3백의 오른쪽에 세우는 변칙 3백은 좀 새로운 것이었고 서울이 잘하는 걸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 좀 주요했습니다. 단순히 수비 숫자만 많이 두는 게 아니라 일단 내려서면 서울이 파고들 공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공미들이 내려와서 공을 받는 것 정도인데 이때 박찬용과 박승욱이 과감한 전진 수비로 공을 차단하거나 공을 차단하지 못하면 사람을 차단하는 그런 플레이로 상대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서울의 전반 슈팅이 단 한 개, 유효 슈팅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17분이죠. 이수빈의 스루 패스. 이수빈 선수가 2019 이수빈이 이날 돌아왔다고 팬들이 얘기할 정도로 정말 전반 한 경기 후반 20분까지는 정말 좋은 플레이를 펼쳤던 것 같은데 이 어시스트를 이광혁이 선제골로 연결했습니다. 이광혁은 스틸라드에서 911일 만인가요? 골을 넣었더라고요. 이광혁 선수의 생일이 9월 11일입니다. 내가 9월 11일. 똑같아. 왕. 네, 이광혁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서울은 올 시즌 드러난 문제점이 그대로 또 나타났습니다. 자기 진영에서 상대 진영으로 넘어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안익수 감독이 벤치에서 나가라고 전진하라고 고함을 치는데도 줄 때가 마땅치 않을 때면 골키퍼까지 다시 패스가 내려오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는 좀 비효율적인 어떤 패스 플레이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 시즌 익스볼과는 조금 많이 다르다.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모험심도 좀 떨어지고 속도도 떨어지고 과단성도 없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후반에도 상대가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전술을 활용했는데도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끝낼 수 있었던 건 이한범 선수의 하드캐리. 물건이에요. 소년가장이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센 것만 5번 정도가 이제 마지막 최종 수비 위치에서 공을 커트를 했습니다. 이광혁도 좋았지만 오늘 KOM으로 이한범을 꼽고 싶고요. 후반에 이제 김기동 감독이 완델손, 정재희, 김승대 교체 카드 3장 야심차게 꺼냈지만 이들로 골을 만들지 못한 것도 어떤 이한범의 어떤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나상호 페널티로 비기긴 했지만 웃을 수 없는 게 한 달째 못 이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월 이후에 부진이 시작됐거든요. 올해는 4월 초까지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도 3경기 연속 승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무승을 빨리 끊길 바랄 것 같습니다. 주중 경기에 주중에 펼쳐지는 8라운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5일 오후 7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4경기 연속 무승부의 수원과 조금씩 흐름을 찾아가는 전북의 대결인데요. 수원은 쫓아가는 득점으로 결과를 만든다는 점 고무적이지만 내용이 좋지 않다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같은 흐름 반복되는데 중원 쪽에 부상이 많아서 지금 뚜렷한 해법 찾지 못하고 돌아올 선수도 지금 안 보이거든요. 때문에 박건호 감독의 고민이 계속 될 것 같고요. 전북은 수원이 3백을 쓰는 만큼 이날도 3백 카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강원전서 보여준 이 변형 3백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아질지 그리고 김진수 선수가 또 돌아오기 때문에 왼쪽 측면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전북이 8승 1무의 표로 절대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원은 결국 중원에서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리치를 주목하고 싶고요. 전북은 수원의 약점인 측면 수비를 공략할 김문환을 키플레이어로 꼽겠습니다. 예상을 하면 저는 무승을 끊으면서 흐름을 탄 전북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의 5연무에 걸겠습니다. 무승부 가겠고요. 두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30분 제주 월드컵에서 열리는 제주와 울산전입니다. 6경기 무패의 제주, 7경기 무패의 울산. 지는 법을 잊은 두 팀의 맞대결이고 수비가 단단한 두 팀이 맞붙습니다. 최근 맞대결 보면 울산이 7경기에서 5승 2무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주 수비가 좋지만 최근 3경기에선 유독 많은 골을 좀 터뜨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주는 윙백 안현범이 돌아올 예정이고 최영준도 폼을 올리고 있어서 지난 경기 대구전보다는 더 나은 스쿼드 상태를 기대하고 있고요. 울산도 대표 차출된 선수들이 지난 경기에 휴식 또는 반게임만 뛰어서 컨디션이 좀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모습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날 관전 포인트는 구자철과 홍명보 감독의 만남인데요. 구자철은 지난 대구전에서 11년 만에 복귀전을 치렀고 두 번째 경기 만에 은사죠. 홍명보 감독을 만납니다. 가슴 찡한 뭔가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면 무승부 찍겠습니다. 무자비에 좀 재미가 들렸습니다. 전 대표팀 자원들이 선발에 복귀할 울산의 승리를 점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경기 같은 시간 덱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인천전입니다. 대구는 일단 부상자 현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세징야는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주말 경기 쪽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고요. 김우석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홍철, 홍정훈, 고재현은 현재 정상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대구는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인천은 기존의 주축 멤버들 그대로 나섭니다. 기존의 부상자 외에 이렇다 할 이슈가 없습니다. 인천이 지난 울산전에서 좋은 경기하면서 자신감이 한층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인천이 최근 대구를 상대로 3승 1패를 무척 강했습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팀이 전형이 비슷하긴 하지만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결국 중원이 중요하다고 봤을 때 대구는 이진용, 인천은 여름 두 살림꾼의 싸움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흐름이나 상성을 봐서 인천 승리 점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는데 무승부 좋아하네. 인천은 이제 무고사가 터지면 신승, 무고사가 안 터지면 무승부 패턴이거든요. 대구가 제주를 막았듯이 막고자 하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겠습니다. 6일 경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7시 탄천에서 열리는 성남과 김천전입니다. 성남은 첫 승 기세를 이어나가서 탈골치를 바라고 있고요. 김천은 무승 탈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남은 부상에서 갓 복귀한 민혁상, 수민혁과 미드필더 안진범 복귀 효과를 지난 수협전에서 누렸는데 뮬리치까지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쵸. 척추가 조금 살아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날 역시도 척추의 힘을 믿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진범, 김민혁이 부상 기간이 길어서 그쵸. 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조금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천의 강점도 척추입니다. 조규성, 이영재, 고승범, 정승현, 구성윤으로 이어지는 대표급 라인을 장착을 했는데 그중 고승범 결장 여파가 있어 보입니다. 고승범이 지금 경기 당일에 자가격리가 풀리기 때문에 이날 출전 좀 어려워 보이고 지난 경기에 후반 교체 투입한 사랑꾼이죠. 권창훈이 선발 복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해봅니다. 사랑의 어떤 득점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이 홈에서 첫 승을 거둘지 인천이 원정 첫 승을 거둘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면 창 기자 거 먼저 봤는데 무를 선점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남 연승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네, 성남이 어쨌든 첫 승의 기운을 탔기 때문에 네.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경기 오후 7시 30분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수협전입니다. 임상엽과 이승우의 대결로 압축하고 싶습니다. 포항이 지난 시즌 수협을 만나서 3번 다 이겼거든요. 선봉이 누구냐 임상엽이었습니다. 해트트릭을 포함해서 무려 5골을 넣었습니다. 임상엽이 포항의 마무리 담당이잖아요. 근데 임상엽이 침묵한 2경기에서 포항이 모두 못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상승세가 꺾인 만큼 포항이 수협에 강했던 임상엽의 득점에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신진호도 돌아오죠. 수협은 김건웅, 박주호 같은 이 후반 결장자들이 돌아오면서 아무래도 성남전보다는 수비 상황이 낫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협이 뭐 멤버나 구조상 보면은 수비보다는 역시 공격에 기댈 수밖에 없는 팀이거든요. 최근 3경기에서 9골을 기록 중인 엄청난 화력인데 그 중심에 있는 이승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승우가 체력이 아직 부족한데 주말에 이어서 주중 경기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면 저는 수비력이 나은 포항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바꾸겠습니다. 수협 승으로 바꾸겠습니다. 오! 일단 원정으로 가긴 하는데 일단 화력이 좋기도 하고 포항이 서울전 치르는 거 봤거든요. 약간 오버페이스한 것 같습니다. 조금 후반에 폼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월드컵에서 열리는 서울과 강원전입니다. 현 서울 감독 안익수와 전직 서울 감독 최용수의 올 시즌 첫 맞대결인데요. 연스 더비. 네, 연스 더비. 두 팀은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일단 두 감독은 라인업에 거의 손을 대지 않는
어떤 보수적인 색깔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양 팀 모두 조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지만 잘 먹혀들고 있진 않습니다. 결과를 보면 두 팀은 똑같이 3패를 기록 중이고요. 강원이 7골 7실점, 서울이 6골 8실점, 득실도는 비슷하고 슈팅 수는 74개로 똑같습니다. 오. 그런데 스타일은 완전 달라요. 예, 서울은 점유율을 중시하고 강원은 효율을 중시하는데 지난 시즌 잠실 맞대결처럼 서울이 몰아붙이고 강원이 웅크리다 역습으로 일격을 가하는 양상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과르디올라란 무리뉴예요. 그렇죠. 전적을 봤을 때는 한쪽이 우세했지만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서울은 공격진에서 그나마 제 몫을 해주는 나상호에게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강원은 특급 신의 양현준 꼽지 않을 수 나에서 없습니다. 꽂혔어. 예, 압박, 탈압박도 좋고 일단 계속해서 파울을 얻어낸다는 거 위험적에서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서울 뒷공간은 양현준이 계속해서 노린다면 서울도 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골킬 피하려면 다른 걸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리즈 보고 저리 봐도 창 기자와 마찬가지로 저는 무승부 각밖에 안 보이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제 과감하게 바꿀게요. 바꿀 거예요? 강원승. 오! 연스는 서울을 잘 알고 있다. 상암에서 윤스가 승리하는 모습을 예상을 했습니다. (7라운드) 리뷰와 (8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